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강 교육감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난 뒤 정부가 어린이집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데다 조합장 선거에도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수백여 명의 임금을 부당하게 깎은 일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쾌청한 달을 보이겠지만은 찬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 보이지만 서늘함이 이어져 옷차림은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옅은 안개 사이로 조금씩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안동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9도, 안동은 20도에 머물면서 바람도 차갑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지금도 빗방울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엔 대체로 그치겠는데요. 다만 하루 종일 동해상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고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내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등산 등 나들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컬러풀 페스티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대행사 대표와 친척이어서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관에 신고하고 업무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대구 문화방송이 입수한 문서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올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사업 계획서입니다. 대행사 대표와 이종 사촌간인 대구문화재단 고위 관계자가 결재했습니다. 결재 일자는 1월 10일,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추가 계약서는 최종 결재했습니다. 축제 바로 전날 급하게 행사 용역비 3,9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아 수의 계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용역비 3억 4천만 원을 늘린 것으로 의심받는 2016년 또 다른 추가 계약서입니다. 역시 이 고위 관계자가 결재했습니다. 모두 이종 사촌형이 운영하는 대행사가 따낸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이 고위 관계자가 행사 전 미리 업무 배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지만 언제 냈는지와 같은 기초적인 물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고서 공개 요청을 한 지 이틀이 지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취재진에 보내왔는데 접수 날짜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끝난 5월 31일, 접수 번호는 1번을 달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이 100만 원짜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 입찰에 뛰어드는 업체는 80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대행사가 입찰에 써낸 금액은 100%, 지난해는 99.8%였습니다. 예정 가격과 같거나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체는 입찰하지 않거나 시도조차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높은 가격은 써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99.9%에서 100%까지 됐다는 그런 부분과 사실상 이제 수의 계약을 했다는 어떤 그런 측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려면은 그 관계하고 무관하진 않다. 조달청을 통하긴 했지만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선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지만은 그 협상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내정되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안 들어가고, 석연찮은 예산 집행에 이상한 예산 증가, 친인척과의 수상한 계약까지 밝혀지면서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행사 자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강 교육감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공보물에 쓴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때 쓴 휴대전화 내역 분석을 해서 선거 공보물에 정당 이력을 기재하는데 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경력 사항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 여부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당 관련 이력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강 후보 측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일부러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경찰은 강 교육감의 핵심 측근들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당시 강 교육감은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을 받아 서울에서 식사 모임에 참석해 집무실에는 없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2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 주체가 따로따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산의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 7월 부실급식 문제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비리 유치원이란 소문이 나면서 오나들이 모두 빠져나가 휴원한 상태입니다. 유치원 원장은 어린이집도 운영했는데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 적발됐고 어린이집도 지난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하다 보니 어린이집이 비리로 문을 닫아도 유치원 학부모들은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관리 주체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정보 교류가 안 돼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 주체를 동일화하는 게 운영이나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 도입도 어린이집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모두 회계관리 실무를 잘 몰라 교육과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회계 시스템이 회계법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또 어떨 때는 이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 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한 뭐 회계 교육이나 이런 걸 또 지속적으로 좀 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계 시스템 도입도 좀 시급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부가 다음 주 유치원 국가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부실 시공 때문에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 구미시는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 옥계동에 있는 901세대 규모 세형 리첼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시작됐지만 단지 곳곳에 날림 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한 입주민은 집안 천장에서 물이 새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기가 또 있으니까 또 저기 물이 또 더러운 물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되게 신경 쓰이고. 공용시설도 문제입니다.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에 벽을 따라 물이 새고 이고 심지어 공용도서관 안에도 물이 뚝뚝 떨어져 들어옵니다. 36층 아파트라 안전이 중요하지만 소방시설도 문제입니다. 각 세대에 있는 방화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고 화재를 감지하는 복합 수신기는 계속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화재가 나면 아무것도 못하네.
많은 하자에도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 구미시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를 못한 고찰이 있고 시공사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지 한 달이 지나가지만 난림공사의 반발에 실제 입주한 주민은 1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래 안 나다 보니까 집은 다 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룸을 구하고 이삿짐을 컨테이너에다 옮기고 그런 상태로 한 달 정도를 이제 좀 지냈죠. 난림공사 의혹을 받는 시공사는 지난 8월 필수 서류인 감리회사 의견서를 생략한 채 사용 승인 신청을 구미시청에 내는 등 입주를 서둘렀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계약에 따라 중도금 이자를 입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분양가도 너무 비싼데 이렇게 또 이자까지 이게 하자도 똑바로 보수가 안 된 상황에서 시공사와 감리사는 최종 사용 승인 전까지 하자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하고 하자 부분들은 제가 하나로 빨리 최선을 다해갖고 마감을 해서 입주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난림공사 논란을 맞은 이번 아파트의 감리를 맡은 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입니다. 최근 포항 자이아파트에서 품질 문제로 말썽이 난 곳과 같은 감리사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수백여 명의 임금을 부당하게 깎은 일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온 데다 이들의 임금마저 후려쳐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수원의 윤리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원전 경비와 청소 업무 등을 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730여 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집단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정부 지침을 한수원이 어기고 용역 노동자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5%가량 줄여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그 결과 월성과 한울원전 등의 특수경비직 840명은 지난 2년간 무려 20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소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2천여 명, 이들이 모두 받지 못한 임금은 최대 50억 원에 달합니다. 한수원이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 이들의 산재율이 한수원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후려치기까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갑질 문화가 우리 사이에 상당한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이에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까지 민간 기업들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용역 노동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용역 노동자들은 대표 공기업인 한수원이 문제가 된 규정은 바꾸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처우를 개선하고 대우를 해줄 공기업이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무시하는 거고 또 공기업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치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임금 차액 지급 여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소송은 다음 달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감시 감독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공정한 광고 수익 배분 탓에 지역 방송, 특히 지역 MBC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공영방송인 지역방송, 지역 MBC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전파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형 광고 판매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사무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MBC 본사와 지역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조명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대구 수돗물 사태 때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은 배출업체와 배출량을 조기 확인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시스템 개선과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은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3년 10월 대구환경청과 구미상공회의소,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가 협약을 맺고 4억여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영농이나 양축 계획서만 내면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자금 대출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데다 조합장 선거에도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조항회가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조합원 190여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무자격 조합원 7만 4,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만 700여 명이 탈퇴했고 나머지 2만 4천여 명은 현재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의원은 농협조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이보다 더 많은 데다 이들이 정책자금 지원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자와 배당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농업의 정책자금들이 조합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그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죠. 실제로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농협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농계획서나 양축계획서만 내면 1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나도 영농과 양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무자격 조합원이 양상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조합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켜 선거 때 이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중에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난 2015년 의성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가 무자격 조합원으로 밝혀지면서 선거 과정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선거 후 소송 시비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농협조항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논문 표절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대구시 의원 배지숙 의장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에서 허위 이력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질련 대구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시의원 2명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책임을 지고 배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이 의원은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의회에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내버스 안전점검을 합니다.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반을 꾸려 시내버스 26개 업체 총 1,598대를 안전점검합니다. 승강문 작동 상태와 소화기와 비상망치를 갖췄는지,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점검 일정과 내용을 업체에 미리 알려 자율적으로 먼저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전문성을 갖춘 방사선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전환 직종은 최종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비정규직 노조는 청소, 경비, 방사선 등 7,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직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옅은 안개 사이로 조금씩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9도, 안동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9도, 안동은 20도에 머물면서 바람도 꽤 차갑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지금도 빗방울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엔 대체로 그치겠는데요. 다만 하루 종일 동해상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고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고령 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고령도 19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6도, 김천 3도로 출근길 쌀쌀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6도, 영양 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20도, 영양 17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18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계속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등산 등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